올해가 언제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달력을 바라보니 남아있는 칸이 손에 잡힐 만큼 짧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 놓친 순간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불안 같은 것들. 왜 우리는 시간이 이토록 빨리 흐른다고 느낄까요? 사실 하루하루는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날들은 길었고 어떤 날들은 버티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너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과 기억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느끼고 많은 순간을 지나왔지만 그중 대부분은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되지 않은 시간은 마치 없었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벌써 연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다 지나갔어. 그 말 속에는 조금의 놀람과 조금의 아쉬움과 그리고 아주 작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살아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것. 많은 감정이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있었고 여러 선택을 하고 또 여러 순간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건 우리가 게으르게 산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을 빠르게 느끼는 이유에는 조금 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모든 순간을 똑같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강하게 저장하고 익숙한 경험은 흐릿하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하루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는 것도 배우는 것도 느끼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으니까요. 새로운 경험이 많은 시간은 기억 속에서 천천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점점 익숙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비슷한 생각을 반복합니다. 익숙한 하루가 쌓이면 뇌는 그것을 기록할 가치가 없는 정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분명히 존재했는데도 기억에는 몇 줄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그 모든 시간이 한 번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미있는 건 시간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형태를 바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니며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기억에 남지 않는 시간은 헛된 시간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되지 않을 만큼 반복된 하루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꾸준히 묵묵히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시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배우고 익혀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덕분에 우리는 지금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깊어진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그 시간을 살아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상할 만큼 후회를 자주 떠올립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도 이 시기에는 다시 떠오르고 그때 했던 선택, 하지 못했던 말, 놓쳤다고 느끼는 기회들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립니다. 왜일까요? 그건 후회가 과거를 보고 있는 감정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미래를 두려워할 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이 아쉬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그럴까봐, 이번에도 똑같이 될까봐, 나는 변하지 못한 사람일까봐 미리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과거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 그 고통은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할 때 생긴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많다는 건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 그 바꿈은 아직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금은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진짜 늦은 순간은 더 이상 변하고자 하지 않을 때다. 그 말은 지금의 나도 여전히 가능성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며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의 나는 당시의 나로서 내가 가진 지식, 경험, 감정, 용기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나는 그 순간을 살아내느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나는 계속 배우는 중이다. 살다 보면 비교는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비교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사람의 선택, 다른 사람의 성과와 나를 조용히 나란히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이 조금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건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기준을 찾는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이 실제로 생존을 위협했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 비교가 생존이 아니라 자존을 흔듭니다. SNS는 그 감정을 더 자극합니다. 누군가는 더 발전한 모습, 누군가는 성공한 순간, 누군가는 멀리 가버린 듯한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결과만 남고 과정은 지워진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이 버틴 시간, 흔들린 마음,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순간들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비교는 내 삶을 빼앗아 갑니다. 내 속도를 잃게 만들고 내 방향을 흔들고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교는 대부분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늦은 사람을 보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기준이 아니라 결핍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나의 목표인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저 더 나아 보이는 삶처럼 보여서 흔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교가 아니라 나의 방향을 따라 걷는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겠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다. 몸은 멈췄는데 생각은 계속 달린다. 이런 순간들 누구나 경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멈춘 것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들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넘어간 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때로는 시간이 충분히 흘러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살아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정리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변화할 준비가 남아있다는 뜻이며 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다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억지로 멈춘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멈춘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이제 괜찮아졌다. 그때가 마음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쉼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멈추지 못하는 나도 괜찮다. 나는 아직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니까. 우리는 종종 변화라는 것을 큰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시작이지. 환경이 바뀌어야 할 수 있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사실 변화를 미루기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걷는 사람은 한 번에 뛰지 않습니다. 작은 걸음을 내딛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며 조금씩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시도들이 쌓이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된 경험이 쌓일 때 어느 순간 마음이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할 수 있어. 그래서 변화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생겨나는 생각, 조금씩 나아지는 태도, 조금씩 잔잔하게 생겨나는 의지가 변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변화는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변화는 언젠가 다시 흔들리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걸을 때 오는 변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변하는 중이다. 그 속도가 느릴 뿐 멈춘 적은 없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참 짧다.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간은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흘러가고 놓아주려 하면 더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단한 계획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순간을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그 순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도가 손끝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걷는 동안 부는 바람이 얼굴에 닿는 걸 스치듯 알아차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의 색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잠시 바라보는 것. 이 짧은 멈춤들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놓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아주 작은 감각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은 감각이 마음을 현재에 붙잡아두고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바로 느리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삶은 큰 변화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을 느끼는 마음으로 깊어진다.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는 건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가는 순간을 허투루 흘리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래 남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감정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빨랐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쉬기, 생각보다 잠시 천천히 걷기, 무언가를 마실 때 한 모금 더 느끼기, 마음에 떠오른 작은 감사 하나 적어보기. 이 연습은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내 쪽으로 가져오는 일, 그게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룬 게 뭐였지? 내가 성장한 부분이 있었나?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가는데 나는 왜 여기일까? 하지만 삶은 시험지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로 한 해를 단순하게 나누기엔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 고민, 선택, 그리고 버텨낸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결과보다 버텼다는 사실 자체가 성취입니다. 누군가는 큰 도약을 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아팠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준비만 하다가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도 헛된 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일 수도 있고, 예전엔 몰랐던 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더는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 대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속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척 지나치지만 사실은 가장 오래 남는 변화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성장은 밖에서 보이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올해를 돌아볼 때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올해 나를 얼마나 이해하게 되었는가? 나는 나를 미워하는 시간과 나를 위로하는 시간 중 어느 쪽이 더 많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조용히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잘 살아냈다.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장을 나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올해의 끝자락에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가벼웠으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시간들이 모두 우리의 뒤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돌아보면 완벽한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작은 용기가 있었고 견딘 하루가 있었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까지도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멈췄고 때로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못했던 선택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못한 일들을 세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조용히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충분히 해냈다. 나는 그때도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살아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나를 믿을 수 있으며 조금 더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훗날 어느 계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이 시간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의 나는 참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제 오늘을 조용히 덮습니다. 마음 한쪽에 작은 온기로 남겨두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깁니다. 괜찮아,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어.